어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은 퇴근도 못하고 퇴근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택으로 들어왔는데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옆으로 비켜주시면. 네. 오늘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압수수색을 혹시 미리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잠깐만 저도 불편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불편하시게 됐습니다. 본인의 집에 이제 압수수색이 된 상황, 일단 장해찬 평론가님, 법무부 장관의 신분으로서 본인의 집에 무려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당했다. 라는 소회는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현정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이 과거 여러 논란에 휩싸인 적은 있었지만 대부분 자진 사퇴나 정부 차원의 경질로 문제가 마무리되었었는데 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서 아마 배우자의 소환 조사도 초입기에 들어간 상태로 그렇겠죠.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저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실제로 어제 출근길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검찰 개혁 방안에 그동안 밝혀졌던 것과는 다르게 예. 압수수색이라거나 언론의 이 인턴 증명서 위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 보도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거든요. 예.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조국 장관의 역할과 지금 가족들이 수사 대상이 된 개인 조국의 역할이 저는 좀 혼재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 이 상황에서는 정부 여당에서도 교통 정리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압수수색 이후에 이제 검찰의 소환 조사나 기소 등이 줄줄이 이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조국 장관이 추진하는 평검사들의 대화라던가 예. 또는 사법개혁안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이 수사의 향방에만 모든 관심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진짜 사법개혁을 정부 여당이 원한다면 이 수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지금이라도 장관으로 내세워야 하는 것은 아닌지 예.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시점입니다. 장해찬 평론가께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해 볼 만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 뒤에 저희가 차근차근 할 거예요. 그런데 조대진 변호사, 첫 번째 논란이 됐던 부분은 무려 11시간 동안 압수수색, 가정집에 대해서 11시간을 압수수색했다는 건데 오늘 검찰이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 원래 이렇게 합니까? 상당히 오래 한 거죠. 일반 가정집에 가면은 일단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의 범위에 관련돼서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범위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경심 교수 측의 그 변호인이 같이 입회를 해서 여러 가지 그 압수수색에 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그 기간이 보태져서 11시간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지고 나온 게 좀 부실합니다. 2박스 정도밖에 가지고 나온 게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압수수색 그 영장을 신청하고도 지금 세 번째 신청을 했는데 두 번이 기각당하고 세 번째 발부된 걸로 봐서도 예. 이게 범죄 소명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혐의점을 만들기 위해서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해서 겨우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과다한 지적이 여권에서는 있는 건데 또 하나 지적하는 부분, 비판하는 부분이 과연 조국 장관 가족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이렇게까지 할 혐의냐? 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저는 우선 첫 번째로는 실제 박스 분량 2개 분량의 압수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뭐 압수물의 양을 따질 건 아니라 이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연한 기회, 우연한 경로로 조국 장관의 집에 있던 컴퓨터들의 하드디스크가 검찰에 입수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저도 이제 2000년대 이후로는 제가 행하는 행동 중에 착한 일과 나쁜 일 99%는 하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입수된 상황 속에서 사실 검찰이 예. 사생활 보호 등의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청구한 영장들이 법원에 기각됐던 것은 어떤 인지상정이고요.
그럼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럼 두 번의 영장 기각 이후에 세 번째는 무엇을 보강해서 무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서 그게 영장이 발부되었냐를 본다고 한다면은 예. 전 추가로 확인되는 혐의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법원도 그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최근까지 정무수석을 지냈던 사람, 아니 민정수석을 지냈던 사람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예. 사실 검찰이 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아주 엄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물 자르듯이 혐의가 있는 부분만 가져오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법원도 판단했을 것이라 보고 무엇보다도 11시간이 걸린 가장 큰 이유를 검찰이 밝히는 것은 결국 조국 장관의 변호인 측에서 아주 세밀하게 그 압수물의 적법성에 대해 가지고 이의를 걸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당연히 조국 장관 및 그 가족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절차로 인해 지연된 것 그리고 검찰이 해명한 것이 맞다면은 조국 장관 후보자들이 가족이 식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수사관들에게도 같이 식사할 것을 권했다. 예. 이렇다면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식사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궁금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배달 음식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시면 안 되는데. 안에 나이든 여자분 있었어요? 나이든 여자분. 어린 여자분, 다른 어린 여자분. 맞아요. 돈은 누가 줬어요? 돈은 누가 줬어요? 여자 몇 명? 젊은 사람 하나, 중년 하나. 사람 하나요? 젊은 남자도 있었어요. 젊은 아들은 안 보였어요? 기자 생활을 10년 넘게 했지만은 저런 장면, 이번 조국 정국을 통하면서 참 못 보지 못한 장면들이 많을 보게 되는데 일단은 자택 안의 상황을 보면은 정경심 교수하고 딸이 압수수색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유병헌 씨 그 순살치킨 사건이 떠오르는데 그 기사가 네. 떠오르는데요. 참 저런 것도 짜장면 배달한 것도 기사가 되는지 너무 신기하고 다만 이 검찰의 이 수사 과정이 지나치게 정치 검찰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뭐 이것저것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신다고 뭐 이준석 최고가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별건 수사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확인된 혐의를 가지고 압수수색이든 기소든 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계속 지난달 27일에 이제 전방위적으로 강제 수사가 시작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50회에 걸친 뭐 검사가 30명이 들어간 이 40명의 특수부 보통 한 4부까지 전체가 다 투여돼서 지방 검사까지 다 소환돼서 수사를 했다고 하고요. 수사관도 예. 100여 명이 이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6일날 인사청문회 이후에 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소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기소를 했다고 검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예.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할지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11시간까지 하면서 수사관 6명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1시간이나 되는 그 압수수색 시간을 보면서 검찰이 지금 조금 뭐랄까요. 제대로 된 기소 혐의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기소 이전에 소위 기소 이전에 압수수색을 하든지 피의자 혹은 참고인 소환 조사를 만료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에 대한 소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고 기소를 예. 했죠. 그런데 이 기소 과정에서도 기소 이후에 압수수색 하는 것도 사실 이 적법한 절차나 혹은 이 재판받을 권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하게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 알겠습니다. 만약 사문서 예. 위조 혐의에 대한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문서 원본이 있어야 되는데 원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거나 혹은 원본 없이 사문서만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복사본만 가지고 기소를 했다고 하면 법원에서 아마 공소기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긴 아니, 하고요. 지금 저는 장경태 아마도 위원장님 말씀에 두 가지 크게 반박하고 싶은 예.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검찰이 11시간을 왜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하나하나 일일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요. 예. 압수수색은 검찰이 하고 싶다고 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원의 앞선 판단이 있어야죠. 두 번이나 기각이 됐고 그런데 법원 같은 경우는 자택 압수수색 허락해 준 것에 이어서 현장에서 검찰이 추가로 발부를 요청한 영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발부를 해줬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압수수색이 검찰 혼자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추가 발부까지도 법원이 인정할 정도의 일정 부분 혐의와 필요성이 소명이 되었다. 예. 그동안 너무나 많은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이런 것들이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했다는 게 이 압수수색의 저는 결과라고 보고 있고 예. 또 한 가지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검찰의 별건 수사 이야기할 때는요. 핵심 쟁점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사생활이나
이런 다른 의혹을 가지고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서 피의자를 압박하는 걸 별건 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3대 쟁점, 입시 의혹,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이것과 제외된 가족들의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한 적도 없고 캔 적도 없어요. 예. 워낙 의혹이 많아서 문제인 것이지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가 아니다. 예. 문제가 있다면 조국 장관 가족에게 먼지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게 문제다. 저는 그 책임을 검찰에게 돌리는 건 아니라고 그 봅니다. 논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한 혐의점을 가지고 검찰이 들어갔느냐, 아니면은 혐의점이 없어서 뭔가를 더 찾으러 들어간 것이냐.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설명을 드리자면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을 때 압수수색을 하는 거지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지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필요성?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했을 그 부분은 그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그 범죄 혐의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니라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조국 장관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한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컴퓨터 하드 들고 나왔는데 하드 말고 딴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압수물에 대해서 영장이 발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드 말고 또 다른 것이 이미 발견된 하드는 것이? 확보되었고,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물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검찰이 확보한 상황 속에서 그 외에 다른 압수물을 적시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른 압수물을 적시했기 때문에 그 압수물 때문에 들어갔기는 하지만 예. 그 압수물 자체들이 전부 다 범죄 행위에 관련된 소명을 뒷받침한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관련된 부분에 수사에 필요한 부분들의 그 자료들이 압수물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 압수물들이 전부 다 범죄의 소명에 이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말은 이번에 검찰 해명은 변호인단이 원해가지고 변경안이라고 영장을 더 받았는데 그렇죠. 검찰이 필요에 따라서 더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데 뭐 그건 현장에서 발견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했듯이 예. 법원은 굉장히 사생활 보호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초기에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사문서 위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미 사실 위조를 했다고 한다면 뭐 수기로 한 게 아닐 바에야 디지털 증거물이 압수된 상황 속에서 추가로 무엇을 압수하려고 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해명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기각되었을 것이라 보는데 그 이외의 것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법원이 예. 발부했을 것이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뭐 변호인 제기한 합리적인 반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반영해서 이제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뭐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만 짚어볼게요. 영장,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증거인멸 교사와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게도 혐의를 두고 있는 거 아니냐는 법조계 해석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장관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조대진 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 모든 언론에서 그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증거인멸 교사에 관련돼서도 조국 장관이 해당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추측성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에 그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관련돼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검찰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관련된 영장이 적시된 그 범죄 피의 사실에 대한 그 명이 이렇게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나타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지금 전환된 바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의문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당일날 자택에서 짜장면 먹다 갑자기 압수수색 신청한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어떤 추측이나 의심을 가지고 소명이 된다고 했을 때 나오는 것이지 어떤 증거 능력이 없이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 바로 발급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혐의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른 거 저거 하드디스크 한번 열어볼까 이런 식으로 수사하지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너무 이례적이고 좀 강제적 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짧게 지목드리면 검찰은 그렇다 치고요. 이 영장을 현장에서 추가 발부해준 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많은 사람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나왔다는 것. 검찰은 만약 여당 패널분들 이야기처럼 좀 강압적인 수사,
좀 무리한 수사를 했다 쳐도 그게 사실이라면 이 김병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에서 왜 발부를 해줬을까요? 조대진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니죠.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최소한 인정됐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발부를 해줬을 것이다. 예. 대법원이 영장 발부하는 검찰의 것이 탓으로만 아니지 몰아가서는 안 않습니까? 된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압수수색 대상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 큰 파급력이 있고 논란이 일어나는 건데, 김주영 의원.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갈 때마다 여론이나 SNS도 출렁이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압수수색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1차 압수수색, 2차 압수수색, 그리고 추가 압수수색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1차 압수수색일 때는 50% 근접해서 40% 중간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예. 2차 압수수색에서는 40% 초중반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 주간 집계 조사에서는 또 2%포인트 떨어져서 45.2%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양상이 있었고요.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3주 연속 하락해서 38.1%의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명 단계부터 임명 후 10일 경과 조사, 5차 조사, 2차 조사 총 7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예. 지명 단계 했을 때는 반대가 52%, 찬성이 30%대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리, 또 나중에 그 임명 단계에서 임명 날에는 한 자릿수 오차 범위 내로 이제 좁혀지면서 임명을 강행했거든요. 예. 하지만 10일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추가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반대가 55%, 찬성이 33%로 약 20%포인트나 격차가 벌어지는. 그 얘기는 지명했을 때보다 더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지명 당시에는 한 자릿수 오차 범위 내였고요. 그리고 지명 후 이제 임명 후 10일 후에는 이제 20%나 약 20%나 벌어지는 그런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지율이 뒤에 저희가 정치권 얘기할 때도 연결이 되는데 이 수치를 대략적으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께는 이 질문 한번 드릴게요.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검찰과 조국은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 얘기는 지금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만약에 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지는 것들이 만약에 이런 전방위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라는 여론의 판단이 있으면요.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은 여론을 등에 업고 지금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데 만약 여론이 만족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 그럼 지금 여당이 윤석열 총장의 뒤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야당이 윤석열 총장 뒤에 서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옷을 벗는 형태로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호사가들이 있는 반면에 예. 반대로 지금 그렇다면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기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아니면 가족이 실제로 기소이나 아니면 구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여론전을 벌여온 상황 속에서 또 거기는 믿을 게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번에 보면 뭐 진중권 교수 같은 분들도 이따 언급되겠지만은 예. 사실 그 조국 장관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평가를 사실상 내기 시작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그 여론층마저 만족하지 못할 만한 방어를 해낸다면은 저는 당연히 조국 장관은 또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이것은 뭐 둘이 어깨 좋게 끝낼 수 있는 결론이 없습니다. 만나가지고 예. 둘이 밥 먹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야 적당히 하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거는 어느 쪽 한쪽은 본인의 아주 이제 큰 상처를 정치적 입게 되는. 명운을 걸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이런 건 정치 평론인데 요즘 홍준표 대표가 그런 것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예. 혐의대에서도 좀 계속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인턴 증명서 이게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직인이 없는 미완성본의 인턴 증명서가 조 장관의 자택 PC에서 발견이 됐다. 일단 장 의원님 이거 좀 이상하긴 이상하거든요. 뭐 일단 뭐 조국 장관도 교수 시절에 예. 분명히 그 인턴십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인턴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 혐의를 입증하거나 이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또한 마치 그럴 것이다 혹은 그렇게 의심을 만들게 하는 자꾸 이런 피의 사실들이 공표가 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방금 리얼미터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개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은 사실 뭐 이미 그 부분도 40% 이상, 높죠. 50% 예. 가까이 50% 넘기는 조사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의혹과 장관의 직무 수행과는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장관과 사실 이게 법무부와 검찰 혹은 검찰 개혁의
뭐 이 소위 윤석열 총장의 저항이냐 이렇게 또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검찰이나 조직의 생리가 있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돼서 오히려 법무부와 검찰의 이 조직 간의 대결 혹은 장관과 총장과의 대결을 우려해서 법무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그 윤석열 총장께서 약간 보고를 안 받으신 게 어떠냐라고 제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원만하게 이 불필요한 어떤 구설수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자꾸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신변잡기식으로 이렇게 기사들이 흘러나오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입에 개혁이란 단어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면요 구조적인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잘 나온다. 지금 가가지고 홍남기 부총리가 주도하는 경제개혁에 찬성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다 찬성한다 나와요. 홍남기가 누군지 경제개혁 내용이 뭔지 모르고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왜곡 효과를 가지고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론전 하는 것이고 그런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 인턴 주면서 얘기 다시 돌아갈게요.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 글쎄요. 한인섭 원장의 언론 인터뷰나 검찰 조사 진술 내용이 조금 나오면서 이 부분이 의심을 받았었는데 다시 또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는데 센터에서 발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위조됐다. 이렇게 또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예. 조국 장관이나 한인섭 원장이나 간단하게 누가 누구 명의로 어떤 직인으로 이 인턴 증명서 발급해줬는지 밝히면 끝나는 문제 같거든요. 원본을 내게 된다면. 그런데 직인의 사용공자가 누구냐? 네. 그리고 결제가 어떻게 됐고 언제 며칠 누구의 결제를 받아서 이것이 원본이 나갔는가. 예. 그 부분을 밝히면 끝나는 문제인데 핵심적인 증거는 없이 믿어달라는 말씀만 하고 계시니 지켜보는 국민이나 언론 입장에서도 다양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언론 보도 보면 직인이 찍히지 않은 미완성 증명서가 조국 장관 자택에서 발견됐다 하잖아요. 예. 사실 행정 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학교 연구실 컴퓨터에 있어야지 왜 개인 컴퓨터에 있을까? 또 하나의 의문은 이 개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조국 장관 딸 말고요. 그 단국대 교수 있지 않습니까? 일저자로 등재시켜줬던 이 장영표 교수 아들의 인턴 증명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왜 남의 집 아들 인턴 증명서가 조국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100번 양보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 심지어 이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본인은 세미나 한 번 갔는데 인턴 증명서를 이 조국 장관의 딸이 대신 학교 측에 제출해줬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하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이해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 일저자 논문 등재 대가를 부모들끼리 인턴 품앗이로 스펙 품앗이를 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뭐 기소해서 재판하겠지만 예. 여기까지 나온 사실만 보고도 국민 대다수가 뭐가 잘못됐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장혜찬 평론가가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각 정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